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좀 공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이제 인크루즈가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회사가 2016년 1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전 세계의 크루즈 고객이 자그마치 2,52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이 보이시죠? 지금 2019년도에는 전 세계의 크루즈 고객이 3천만 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인크루즈의 멤버 회원은 뭐 약 10만 명 정도가 됐지만요. 전 세계의 크루즈 시장의 고객은 자그마치 500만 명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루즈 여러분들께서 뭐 인크루즈는 왜 크루즈만 하냐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크루즈 시장만의 어떤 성장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하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크루즈 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고객 수가 자그마치 500만 명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점검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잘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를 잘못 건드렸나 봐요. 화면이 하얘져 버렸어. 잠깐만요. 껐다가 다시 켜야 돼. 껐다가 다시 켜야 돼. 손으로 잘못 건드려 버렸어요. 잘못 건드려서 지금 그죠? 그래서 잠깐 요거 보고 도표 한번 보십시오. 도표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이제 2016년도에 2,520만 명의 크루즈 고객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자그마치 크루즈 고객 수가 500만 명이 증가한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소리가 난다고요? 대표 소리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지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성장한 시장의 성장률이요. 숫자로 350%, 3.5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시작했을 때보다 500만 명 이상의 더 많은 성객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24척의 새로운 선박이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는 272척의 다양한 회원용 선박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주문 중인 선박 수가요. 자그마치 111척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잠깐 이제 새로 나올 선박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카니발 크루즈사가 전 세계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26대의 선박이 이제 주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타 크루즈는요.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또 론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레브리티 크루즈, 프리미엄 크루즈죠. 셀레브리티 크루즈에도 이제 2019년에 셀레브리티 플로라라는 배가 이제 새로 론칭을 하고요. 또 셀레브리티 아펙스라는 배가 또 새롭게 2020년에 선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새로운 엣지 등급의 선박이 선보이게 되고요. 2022년에도 또 새로운 엣지 등급의 선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나드 선사는요, 이제 영국 선사인데 우리 엘리자베스호 뭐 이런 고급 배입니다. 그래서 이 쿠나드 선사에도 3,000명이 타는 선박이 준비가 2020년도에 새롭게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디즈니 크루즈 선사에는 4척의 배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2023년도 5탄인데요. 각각 2021년, 22년, 23년에 각각 2,500명의 승객들이 더 이제 배들이 더 추가되면서 승객들이 더 이제 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홀랜드 아메리카 선사에서는 피나클 등급의 선박이 또 2021년대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에서는요. 이제 노르웨지안 앙코르가 2019년도에 4,200명의 승객이 타는 배가 이제 론칭을 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300명의 승객을 탈 수 있는 레오나르도급의 배가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는요, 2019년도에 스카이 프린세스호가 새롭게 론칭을 하고 2020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 2대씩 선박이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로얄 캐리비언사는요, 전 세계 선사에서 2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7년 동안 6척의 배가 또 추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버진 보야지라고 해서 그 버진 그룹의 또 새로운 이제 크루즈 선박이 4대가 이제 또 출시를 하고 있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새로운 배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 크루즈 선사는요. 이제 3개의 배가 이미 운행 중이고요. 9척이 또 주문 또는 제작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배들이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500만 명의 고객이 추가가 됐지만요. 여러분의 크루즈만 하니까 뭐 시장의 잠재성이나 그런 것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24척의 새로운 배가 투입이 되고 또 이제 111척의 새로운 배들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의 24만 명 정도의 새로운 객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4만 개의 새로운 객실이면 인원으로 몇 명일지 그 배들이 일주일에 계속 돈다고 하면 몇 명일지 몇 명의 승객들이 이용 가능한지 한번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루즈 달러 정책과 크루즈 예약하기 네, 할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크루즈 달러 정책 먼저 살펴보고요. 크루즈 예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인센티브 크루즈 예약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루즈 달러 정책은요. 인크루즈는 전 세계 최대의 크루즈 membership 클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회원들에게 매달 100불이라는 멤버십 클럽 회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100불에 대해서 200 크루즈 달러를 지급하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사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 달러로 인크루즈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에 5,000개 이상의 크루즈를 직접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에서 2배로 받은 크루즈 달러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스피커를 조금 보십시오. 네, 그래서 크루즈 달러를 써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적립한 크루즈 달러 금액에 따라서 저렴하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이니까요. 저렴하게 또는 최대는 50%까지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고 나서 14일 경과하고 15일째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멤버십비를 매달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고 재활성화를 하게 되면 재활성화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15일째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멤버십 클럽 제도로서 굉장히 작년에는 600% 성장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500%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 평균 성장률이 22%인 것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떤 예약 문화 자체가 이제 핸드폰 안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약하고 직접 결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크루즈도 자기가 스스로 결제하고 자기의 예약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그 스케줄 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본인의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조금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여행의 자유를 또 찾으실 수가 있고 또 가성비 좋은 여행을 직접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좀 시간을 들이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크루즈 달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크루즈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크루즈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적립된 크루즈 총 잔액과 사용 가능한 크루즈 달러 잔액,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 잔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크루즈 달러 잔액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는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 잔액이 이렇게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가 적립이 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하시게 되면 이 크루즈 예약시 이렇게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 크루즈 달러가 직접 현금처럼 쓰이는 거죠. 우리가 받을 때는 2배로 받았지만 지불을 할 때는 마치 현금처럼 현금과 1대1 가치를 가지게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는 이쪽 뒤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지원 요청을 통해서 수동으로 예약을 신청을 하시면 예약이 되면서 이렇게 크루즈 달러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멤버들의 크루즈 달러 사용 기준은요, 이제 점진적으로 좀 더 사용액이 더 많아지는 로얄티 회원에게 인크루즈의 장기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달러를 2배로 지불을 받지만 첫 해에는 60% 쓰실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100달러를 내고 120 크루즈 달러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 정도 더 이익을 보시는 거죠. 그죠? 은행에 현금을 모아놨을 때는 1년에 3% 수익을 보시기도 힘들지만 이왕 여행을 가실 거면 이제 인크루즈 멤버로 하시게 되면 20% 정도의 수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회에서 14회 멤버십 지불하실 때는 7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낸 돈이 만약에 100이라면 140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40%를 더 이익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5번에서 36번은 80%인데요. 내가 낸 돈이 100이라고 보면 160%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만 3년 지나서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180%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낸 돈의 180%니까 80%를 더 인크루즈 고객으로서 80%를 더 누리실 수가 있고 이제 만 4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의 2배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크루즈 달러가 충분히 적립돼 있으면 현금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 여러분이 항공비는 따로 장만을 어차피 크루즈를 가실 때는 비행기를 타셔야 되지만 항공비라든가 만약에 현지에 체류를 해야 된다면 호텔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지만 크루즈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충분한 크루즈 달러가 있을 때는 전혀 지불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있는 크루즈 달러로 다 지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 멤버가 이제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5명의 회원을 추천할 때 프리 멤버라고 하는데요. 5명의 회원을 멤버 100달러를 지불하는 멤버를 추천하게 되면 월 100달러의 원래비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 크루즈 달러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렇게 무료 멤버가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매달 내는 원래비를 면제를 받고 회사의 인크루즈라는 회사를 알려준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료 멤버 자격을 3개월 연속으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내가 적립되어 있는 크루즈 달러를 100% 사용이 가능한데요. 연 1회에 한해서 100%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3개월 연속을 못하고 3개월 하셨다가 다시 또 프리멤버가 아니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멤버를 달성하신 분들은 프리멤버가 잘 유지되도록 내가 추천한 멤버들이 매달 원래비를 잘 챙겨서 내실 수 있도록 조금 챙겨가시는 지혜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MD 이상 30명의 팀을 만들어내면 MD라고 하는데요. 이 MD 이상의 직급이 되신 분들은 적립된 크루즈 달러를 100%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 멤버십 정책은 보시면 여기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 지불에 가셔서 청구서를 보시면요. 무료에 yes 이렇게 3번 찍히면 그때 이제 크루즈 달러를 1년에 한 번 100%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무료 멤버십을 갖고 있는지는 여기 청구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상에 가셔서 리지듀얼 수입에 보시면 무료 멤버십이다 이렇게 하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 크루즈 달러는 이달에 200 크루즈 달러 지급을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조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프리멤버일 때 크루즈 달러를 사용 가능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셨을 건데요.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개월간 프리멤버를 유지 후에 크루즈 예약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18년 11월 3일 날 가입을 하셨고요. 2018년 11월 30일에 프리멤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8년 12월 3일에는 100달러를 내지 않고 200 크루즈 달러를 적립을 받게 되겠죠.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프리멤버를 유지를 하셔서 2019년 4월 15일에 크루즈를 예약을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11월 3일,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 3월 4일, 3일, 4월 3일 해서 6달을 적립을 하셨으니까 600달러를 내시 배를 2배를 이제 주니까 1200 크루즈 달러가 계정에 쌓였습니다. 그러면 프리멤버를 3개월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사용한 크루즈 달러가 1200 크루즈 달러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1200 크루즈 달러죠. 근데 예약 시에 이분이 900달러를 사용해서 크루즈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다시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죠. 크루즈 이제 6월 20일에 다시 크루즈를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총 적립 크루즈 달러가 1600 크루즈 달러 8개월 동안 회원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600 크루즈 달러에서 사용한 크루즈 달러는 두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60%첫 해에 60%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60%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0 크루즈 달러를 쓰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 가실 때 900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신 것을 가능한 금액에서 900 크루즈 달러 이미 사용한 잔액을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60 크루즈 달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를 조금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은 프리 멤버시더라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리 멤버를 유지를 하시게 되면 2019년 4월 15일에 100% 쓰셨으니까 거기에서 1년 지나서 2020년 4월 15일에 다시 그동안에 적립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100%가 사용 가능해지는 이런 계산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예약하실 때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루즈 예약하실 때 사용할 크루즈 달러가 적다면 좀 충분히 예약을 하셔가지고요. 프로멤버 또 3개월 이상 유지하시고 해서 좀 많이 쓰시면 좋겠죠. 크루즈 달러로 크루즈 예약하기인데요. 이제 크루즈를 우리가 이제 인크루즈는 사실은 여러분이 뭐 상상하셨던 가격에서 굉장히 싸죠. 싼 만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500만 원 하던 거를 비행기값 보태서 250만 원도 안 되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1년에 한 번만 100%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각 연도별 퍼센티지가 연도별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낸 횟수만큼 퍼센티지가 적용이 됩니다. 12번 내면 60%, 그다음에 24번 내면 70%, 36번 낼 때까지는 80%, 48번 낼 때까지는 90%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그냥 돈을 많이 주면 크루즈 여행 전문 여행사에 가서 돈만 맡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돈을 비싸게 주는 만큼 신경 쓰실 게 없죠. 그리고 또 돈 벌 기회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크루즈를 통해서 이제 저렴한 혜택을 누리는 대신에 스스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크루즈에서 싸게는 가고 싶지만 편리하고도 싶습니다. 그죠? 그거는 좀 너무 욕심이 과하세요.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가시는 만큼 내가 스스로의 예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배우고 스스로가 여행 과정에 대해서도 여행이라는 건 항상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건데요. 우리가 뭐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돈 주고 가서 그 쇼핑 안 하면 막 눈치 받고 이런 여행이 싫고 그다음에 뭐 스케줄에 의해서 전혀 자유가 없이 여행인지 노가다인지 모르는 여행을 싼 값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키지에서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여행 너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싫어하는데 이제 크루즈는 사실은 자유 여행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시는 만큼 자기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약도 하시고 또 그런 방법도 익히시고 또 나의 예약 과정이라든가 가는 모든 여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그 여행을 가서요.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 영어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주를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영어를 아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돌아다녀도. 그런데 일본을 딱 가면 일본어만 쫙 하려고 일본말만 쫙 하니까 거기 가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영어 통하는 사람 만나면 모르겠는데 그 마치 여행도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좀 그 장소를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면 좀 아니까 좀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정말 뭐 인천공항에서 그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을 조사를 하면요. 50%가 충격적인 숫자죠. 자기가 어디 갔다 온지를 모른답니다. 네, 그죠? 네, 웃기죠. 조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야, 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요. 그냥 끌려갔다 오신 거예요. 여행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갔다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퀄리티 있는 크루즈 여행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정말 전 세계 2%가 누려본 고급 여행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는데 나의 행동은 너무나 싸구려로 품위 없이 하시면 안 되고 내 여행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시고 더 이렇게 질 높은 여행이 되려면 사실은 그곳의 문화도 알고 그곳의 어떤 그런 뭐 정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사실은 더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명언이거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정말 너무 명작이 걸려있는 미술관에 가셔서도요. 사실은 그 그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보고 느끼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뭐 저한테 다이아몬드라고 갖다 주고 유리를 이렇게 갖다 줘도 저는 사실 그걸 전혀 모르니까 뭐 유리 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저한테. 그런데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내가 예약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가서 뭔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면 사실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냥 항상 여행이란 거는 그 계주가 아니면 그 여행사 직원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면 내가 뭐 파리를 갔다 온들 뭐 어디를 갔다 온들 모르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갔었는지 정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시는 여행을 그런 식으로 갔다 오시면 정말 할 얘기가 뭐 한 100개 정도 생길 여행이었다면 몇 개 없습니다. 그죠?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가시기 전에는 사실은 여행을 준비하는 설레임도 있고 여행지를 향해서 그런 뭔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곳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시려면 사실은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은요, 예약하시는 분이 어떤 검색 엔진을 써서 예약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내가 직항으로 가느냐, 경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스탑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행을 이제 조금 하셔야겠다. 크루즈를 정말 즐겨보시고 싶다. 이러시면 또 조금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즐기려도요. 뭘 알아야 즐깁니다. 맞죠? 음악회를 가셨어도 조금 알면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건 좋지만 내가 좀 더 뭔가를 알고 있으면 더 즐길 수 있는 거고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한국어를 알고 한국에 관광을 오시는 분이 느끼는 한국하고요. 전혀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의 문화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기 들려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분이 느낀 한국하고는 또 좀
차원이랑 어떤 질적인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루즈 예약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썰이 길었는데, 왜냐면 너무 이게 남한테 의존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인크루즈에 회원이 된 거는 이제 저렴한 거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크루즈의 모델은 개인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여행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자유롭게 5,000개를 예약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드린 건데요. 그거를 그냥 한번 검색도 안 해보시고 누구가 정해주는 거 그냥 가시고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도구를 그 핸드폰에 예를 듭시다. 이 핸드폰에 정말 엄청난 도구가 있고 이 안에 무궁무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단순 전화기로 쓰시는 분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예약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클루즈 딱 누르시면 이렇게 5,000개 이상의 전 세계 여행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목적지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카리브해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시면 여기 그런 거죠. 그 정도는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목적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그 다음에 알래스카, 빙하를 즐길 수 있는 알래스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다음 아프리카, 뭐 그다음 북유럽, 뭐 북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양 횡단하는 거, 하와이, 뉴질랜드 뭐 이런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 섬 돌아보기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이제 정보도 있어야지 뭐 가고 싶은 게 있죠. 뭐 음식도 맛있는 거 이름 알아야지 먹고 싶지. 뭐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는 밥 맨날 먹는 거죠. 그죠? 라면이 최고인 줄 알면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여행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풍부한 여행 경험을 즐기시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목적지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고 모든 날짜들도 나의 스케줄 맞춰서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루에서 이틀 갈 건지 뭐 15일 이상 갈 건지 6일에서 9일 갈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고 또 특별한 크루즈 선사를 아신다면 특별한 크루즈 선사를 또 지정을 해서 즐기실 수가 있죠. 나는 꼭 디즈니 크루즈 선사의 제품을 타야 되겠다. 그러면 디즈니 크루즈 선사만 딱 클릭하셔가지고 검색 쫙 하시면 또 나오고요. 뭐 나는 쿠나드사의 거를 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실버시를 타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시죠. 프린세스를 타야 되겠다. 이게 크루즈 선사를 아시면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 상품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독특한 경험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요, 즉 그 알아가는 재미, 정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세상 전체가 아니고 정말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서로 다른 맛과 먹과 그러니까 그런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더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제 8월 달에 있는 거 상품 이렇게 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상품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네, 크루즈도 굉장히 가격폭이 넓습니다. 하루짜리는 59불짜리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상품도 있습니다. 뭐, 한 10일짜리 상품이 자그마치 39,000불, 4만불, 여행 한번 가는데 4천만 원 쓰고 오는 그런 건데, 여기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그런 상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퀄리티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성비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가성비 있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뭐 전혀 모르는데 100만 원 내놔라면 그냥 100만 원 내고 가서 적당히 알아서 쉬다가 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더 자세히 알면 가성비 있는 걸 하는 거죠. 모르면 더 많이 주고 하면 되고 내가 알면 내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에 최고 가성비 좋게 뭔가 고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크루즈 검색하기 들어가시면 이 크루즈 출발일부터 도착일, 그다음 출발 장소, 그다음에 뭐 크루즈 등급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인사이드 바다 전망 발코니,
또 어떤 배는 스위트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이드만 있는 배도 있지만 럭셔리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 스위트룸으로만 준비된 그런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도 자기가 부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곳들은 기항 중심으로 굉장히 그리스 쪽이나 아니면 중해 쪽 뭐 이런 그 다음에 카리브해 쪽에 자그마한 섬들이 많으니까 기항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크루즈도 있고요. 또 배 자체의 어떤 그런 걸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특성을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이 정보는 크루즈 선사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시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이 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나오고 크루즈 안에 있는 시설들도 이렇게 큰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각 층의 갑판에 따라서 갑판 평면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갑판 평면도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고 객실 안에 그 다음에 서비스 식사 식당도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또 레크레이션 활동은 뭐가 있는지 아기 돌보기 가능 뭐 이런 거 있네요. 예배당도 있고 그죠 어린이 센터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내가 이제 갈 크루즈가 또 이 크루즈별로 특징 이런 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더 이렇게 가서 실제로 갔을 때 더 재밌게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약하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성인들 수와 아이들 수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1명에서부터 5명인데요. 성인 4명까지는 잘 이렇게 되는데 5명 방은 좀처럼 예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지정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실 목록 검색을 하시면 가격이 싼 방부터 이제 비싼 방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 방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션뷰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방이 있고 스위트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방은 이제 보시면 복도 안쪽으로 창문이 없는 그런 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방들도 가격들이 좀 층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층부가 조금 저렴하고 고층부가 조금 더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코니 방들도 또 그렇게 가격대가 구분이 되어 있고 스위트룸들은 제일 이제 꼭대기층에 이렇게 보통 배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내가 크루즈 달러를 충분히 쌓은 분은 뭐 4, 5년 쌓았다가 한 번에 갈 때 럭셔리하게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자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사이드 방들이 저렴합니다. 그죠? 그런 방들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인사이드 방으로 골랐습니다. 그냥 갑판 선택이 나오는데요. 갑판을 뭐 6층, 4층 이렇게 붙이지 않고 층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을 때 평면도 보시는 거기에서 이제 갑판층을 아실 수가 있는데 파리 이렇게 고르면 파리층에 남아있는 객실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고요. 호실들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루즈는요 여러분이 묵게 되는 그 방에 방을 지정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 방을 정확하게 객실 번호를 지정해서 가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같이 가실 분들을 잘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크루즈를 타시게 되면 선상 이 카드를 받습니다. 선상 카드에는 사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가셔가지고 예약하실 때 잘 하셔야지 이제 뭐 이렇게 3, 4, 5 가시는데 가셔서 방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에서 내릴 때마다 선상 카드를 체크를 하고 또 선상에서 뭔가 내가 추가로 술을 먹는다든가 어떤 쇼핑을 한다든가 할 때 모든 게 선상 카드로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선상 카드랑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연결을 해서 선상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쇼핑도 하시고 뭐 추가로 즐길거리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신상 카드는 지불 카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기항지를 내릴 때 단순시 신상 카드로 또 내릴 때 들어올 때 여러분의 얼굴하고 대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을 하는데 방을 바꿔 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굴은 A의 얼굴이고 사람은
저기 딴 데가 있고 뭐 이러면은 서로가 막 복잡해져요. 저희가 저번에 크루즈 갔을 때 방을 이렇게 좀 조율을 하면서 바꿔서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엄청 불편했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 본인을 만나가지고 그때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 미리 조를 잘 짜셔가지고 방을 이렇게 하시고 가서는 웬만하면 순수한 카드 바꾸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돈도 얽혀가지고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멤버끼리는 추가로 멤버의 크루즈 달러를 같이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시려면 요 승객 추가라는 버튼을 쓰시는데요.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멤버끼리만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멤버면 내 방이 만약에 스위트룸을 끊었다. 스위트룸이 뭐 8명, 12명 뭐 이런 방도 있거든요. 그럼 나 하나 멤버면 나머지 7명이 일반인들이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내가 멤버면 12명 방이면 11명이 같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명 방이면 내가 멤버면 3명이 같이 가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같이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멤버의 정보는 도대체 또 어디 넣느냐? 이렇게 승객을 추가를 하면 우리 멤버는 이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유 멤버십 번호를 넣는데 어디 넣냐면 이렇게 크루즈 달러 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숫자랑 남바랑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바로 정보가 불러지면서 이분이 이제 뜨죠. 그래서 예약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바로 불러져 옵니다. 근데 일반인들하고 가실 때는 선택 추가하지 마시고 뭐 몇 명인지 선택하시고 내 정보는 불러줘.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이름이랑 성이랑 이런 게 모든 거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성별, 직급 뭐 이런 거 다 입력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시민권 국가는 반드시 여권상의 국가, 자기 여권상의 국가랑 거주지가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권상의 국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날짜를 17일에 넣으면 16일로 뜨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생년월일이 다르게 입력이 되면 온라인 체크인을 할 때 에러가 납니다.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년월일이 다르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럴 때는 지원 요청에 보내셔서 제 생년월일을 패스포드하고 똑같이 바꿔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찬식 식사 좌석도 지정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창이 크루즈 달러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그죠? 지금은 회원 두 분이 했으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 만약에 일반 멤버면 그냥 저 한 사람의 크루즈 달러만 연동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는 크루즈 달러는 자율적으로 어떤 가격을 마음대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크루즈 달러를 갖고 있을 때는 내 크루즈 달러 다 전액 지불하실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주의사항이 뜹니다. 뭐냐면요. 이 크루즈에는 일부 승객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하셔야 되고요. 비자 요구사항을 알고 예약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구에서 공항에서 한국까지의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크루즈를 예약하신 다음에 항공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항공편을 먼저 구매를 하시고 크루즈를 예약하시려다가 크루즈가 비행기보다는 예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되면 비행기 취소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크루즈 예약을 확정하시고 항공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크루즈를 예약을 크루즈 한 번만 가시려고 인크루즈 멤버가 돼가지고 한 번만 예약해보고 다시는 크루즈 안 가고 이제 인크루즈 탈퇴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거를 하시냐면 난 이제 크루즈 예약했으니까 이제는 돈 안 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서 크루즈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셨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인크루즈에서 예약하시는 가격은 정말 굉장히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건 다 뭐 때문이냐면 멤버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여러분이 승선 당일까지 멤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약정을 하신 겁니다. 그죠? 이 계약에 약정을 하시고 예약을 하신 건데, 아,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시면 안 되고, 이걸 보시고 다 예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글자를 글자로 안 읽고 그냥 이렇게 까만 거는 글자, 하얀 거는 글자 안 읽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 계약 사항을 안 읽고 다 클릭 하셨을 때는 동의 하는 거거든요. 전 몰라요. 이렇게 잡아떼시면 안 됩니다. 클릭했을 때는 이건 동의하는 겁니다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런 안내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클릭해서 예약을 하셔놓고 저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잡아떼시면은 이거 정말 이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이런 그 인크루즈의 회원이 되시면 그 교양의 수준이 안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글자를 읽으십시오. 막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사항을 꼭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탑승할 때까지 예약만 해놓으시고 멤버십을 안 내시면 인크루즈사가 그것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놓은 크루즈 부킹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멤버십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크루즈에서 크루즈 부킹을 해약했을 때는 여러분은 이미 이 사항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인크루즈에 항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한 크루즈 달러 외에 이제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와야 될 현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크루즈 달러가 충분한 분은 이 크루즈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이 0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 확인 및 체크아웃만 하면 사실 예약이 확정입니다. 예약이 일단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약서에 따라서 어떤 데는 순사에서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으셔야 되는 사항이 딱 나오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크루즈 예약 계약서를 읽어보십시오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거 파란색이 클릭하면 크루즈 예약 계약서가 뜨거든요. 근데 이거 안 뜨고 그냥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예약 클릭하시고 아니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크루즈 예약 계약서를 대충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시고 크게 보통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멘트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3개월 이내에 짧은 기간이 남았으면 취소 수수료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항공도 여러분이 예약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취소하는데 취소비가 붙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항공사가 그 이문이 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약했다 취소하는데도 엄청나게 물립니다. 뭐 크루즈 승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예약을 일단 하셨다가 취소를 하면 취소비가 물게 되고요. 크루즈 달러가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조금 신중을 하십시오. 그죠? 너무 겁졌습니까? 떨려서 예약을 못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하시면 또 지금 한국에서 인크루즈를 통해서 이미 여행을 갔다 온 분이 3, 400명은 훨씬 넘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스트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카드 정보를 넣고 인터넷에서 예약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가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영수증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수증 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예약된 예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번호도 받고 예약 번호도 받고요. 일정이랑 이름이 다 나오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예약된 이름이 여기에 뜹니다. 예약증상에 이름이 여권 이름이랑 반드시 일치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크루즈를 승선하실 때는 여러분의 신분은 뭐로 확인한다고요? 여러분의 여권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확인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권으로 확인하니까 여러분이 인크루즈 멤버 등록하실 때도 여권 이름으로 꼭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안 해놓으신 분은 여권 제출하시고 지원 요청에 제 이름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줍니다. 동일이면 여권에 한글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영문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시면서 이제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서 가시면 훨씬 편리한데요. 저희 사이트에 여기 온라인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보신 적 없으시죠? 이걸 누르면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온라인 체크인을 해서 현지에 도착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 참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크루즈를 예약하시면 이제 이 일정이 나오는데 그 일정이 보통 뭐 오후 4시 출발 막 이렇습니다. 어떤 배들은 밤 11시 출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도착하셔야 되는데 아주 충분하게 그 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한 4-5시간 전에 배가 떠나는 시간에 4-5시간 전에 도착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큰 배들은 막 4,000명씩 막 이렇게 수속을 밟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해 갈 때 아침 8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요. 저희가 그 배에 타서 수속 밟는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싱가포르 쪽을 끊는다면 싱가포르는 거의 6시간 걸리니까요. 그날 당일 비행기를 끊어서는 절대로 배를 못 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요코하마 간다 하면 웬만하면 아침에 8시, 뭐 9시 이전 비행기를 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12시 이전에 배를 타러 도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뭐 일반 그런 것처럼 딱 맞춰서 스케줄 해서 가시면요. 그 안녕 사요나라 크루즈야 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끊어 가셨다가 배가 저기 있는데도 배 4시에 출발한다 해도요. 한 3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배를 눈앞에 두고도 타지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일주일인데 첫날 못 탔으면 그 다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죠. 그럼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서 날아가는 뭐 이런 완전히 황당한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루즈 타는 날은 뭐 관광을 하시겠다든가 뭐 저스트하게 천천히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전날 도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가까운 뭐 상해나 뭐 이렇게 텐진 이런 데는 적어도 아침 일찍 비행기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 유럽 쪽이나 이렇게 가면 당연히 그 전날 도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것도 그렇게 여유 있게 도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출발하시는 것도 배에서 내려서 다시 귀국을 하실 때도 비행기표를 가급적 여유 있게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낀다든가 이러면 배가 원래 7시 도착의 항구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1시에 너무 안개가 낀 날 이런 것 때문에 오후 1시에 도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배라는 것은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상 상황이라든가 또 항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저기 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중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산토리니라는 데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산토리니를 찾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산토리니 가시는 분들이 그 산토리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막 일정이 자유롭게 바뀌어가지고 뭐 터키 갔다가 다시 산토리니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를 타셔서 왜 갑자기 일정이 바뀌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항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현지의 어떤 기상 상황이나 항구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형이 되는 거지 여러분을 멸치잡이 배에 태우려고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크루즈가 출발하는 항구 자체도 가기 전에 조금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 또는 그 이번에 일본에서는 항구가 갑자기 뭔가 변경이 되면서 조금 불편을 겪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크루즈 항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행이라는 것은 뭐 비행기를 타러 가도 비행기 게이트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못하면 고객 책임이더라고요. 크루즈도 갑자기 여유 없게 도착하셔가지고 옆에 조그맣게 좀 떨어진 그런 항구로 이게 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도착하셔서 여유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라는 거 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크루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크루즈는요, 우리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따로 개설해 놓은 건데요. 좀 더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가 있어야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간 체오스 프로듀서 1등에서 10등 달성하시면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 500달러부터 50달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SMD 이사 직급을 상향하게 되시면 직급 상향할 때마다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가 주어지는데 350 크루즈 달러부터 최고 직급까지는 3,500 크루즈 달러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MD 이상 직급을 가시면 뭐 크루즈 달러가 남아 돌아서 크루즈는 무조건 공짜로 가시게 되는 그런 팔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SMD 이상 성장 보너스
달성하시면 또 매달 매달 그런 크루즈 달러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스 보너스, 여러분 한 달 안에 5명 파트너 멤버 추천하시면 프로듀스 보너스 받잖아요. 그 프로듀스 보너스가 바로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로 주어집니다. 250 크루즈 달러 주어지니까요. 그걸 받으셨어도 인센티브 크루즈 가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크루즈는 지금 35척의 배가 있는데요. 그 한 배에 25개 캐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많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를 좀 벌으셔가지고 프로듀스 보너스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셔서 같이 이렇게 떠나보시는 거. 일반 그 멤버 아닌 분도 모시고 갈 수 있고 글로벌 크루즈 그냥 크루즈 달러를 하신 분들도 다 크루즈 달러 써서 한 분만 인센티브 크루즈를 갖고 있으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크루즈를 예약하는 것은 지원 요청에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약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청해 하시고요. 대화 시작 누르시고 인센티브 크루즈 달러 예약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뭐 엑셀 파일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 파일로 딱 캡처 떠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약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듀스 보너스를 달성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크루즈 많이 많이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요일 날 푹 쉬시다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50분 진행했습니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자유로운 여행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더 많이 여행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크루즈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좀 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또 보이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보상 플랜에 대해서 강의 있으니까요. 10시에 참여하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다음 주 신나게 활기차게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